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구공이 부딪히고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고 이런 모든 움직임 뒤에는요,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또 이 모든 걸 지배하는 보전 법칙인데요. 오늘 이 강력한 개념들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굴러오는 볼링공, 그리고 쌩 하고 날아오는 야구공. 둘 다 맨손으로 멈추긴 쉽지 않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 거대한 공룡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저쪽에서는 아주 작은 총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둘 다 멈추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무거워서 또는 그냥 빨라서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질량과 속도를 합친 개념, 물리학에서는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운동량이 물체를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운동량이라는 녀석, 다시 말해 움직임의 양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물리학에서는 선운동량을 보통 기호 P로 나타내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질량 m에다가 속도 v를 곱하면 끝이에요. P는 mv.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운동량은 단순히 얼마나 세냐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속도처럼 어느 쪽으로 가냐는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속력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랑 왼쪽으로 가는 공은 운동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방향이라는 개념, 이거 나중에 정말 중요해지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운동 에너지랑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 에너지는 방향 같은 건 상관없이 그냥 얘가 가진 에너지가 총 얼마냐 이거고, 운동량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멈추기 힘드냐 하는 관성의 개념이에요. 즉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물체가 특정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운동량을 바꾸려면 멈추게 하거나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힘과 시간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는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가속도 a라는 게 뭐죠? 맞아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는 거잖아요. 이걸 F는 ma에 그대로 쏙 넣어보면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질량 m하고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곱한 거, 이게 뭐죠? 네,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입니다. 결국 뉴턴의 법칙은 F는 델타 p분의 델타 t,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힘이란 바로 시간에 따라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운동량을 확 바꿔버리는 그 결정적인 한 방 있잖아요. 이걸 물리학에서는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충격을 준 양이죠. 간단하게 물체에 가해진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야구 배트가 공을 때리는 그 짧은 순간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이 저울 하나가 그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원인, 즉 충격량.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결과, 즉 운동량의 변화와 언제나 예외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정확히 그만큼 운동량에 변화한다. 이게 바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예요. 아주 중요한 물리적 인과관계죠. 자, 그럼 이제 이 좀 딱딱하게 보이는 개념들이 우리 실생활, 특히 우리 목숨과 직결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동차 충돌 사고 속 안전 물리학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자동차가 벽에 꽝 하고 부딪히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운전자는 어쨌든 달리던 속도에서 속도 0으로 멈춰야만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요. 사고 순간 운전자가 겪어야 할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냥 물리적인 현실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해답을 알려줍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 즉 힘과 시간의 곱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운동량 변화량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바로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버는 겁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시간이 찰나의 순간이면 힘이 그냥 미친 듯이 솟구쳐서 치명적인 거고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에어백이 푹신하게 터지면서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벌어주면 힘은 훨씬 낮고 완만해지죠. 보세요. 두 그래프 아래의 면적, 즉 총 충격량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의 차이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는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여러 물체가 얽혀있는 시스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법칙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고립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깥 세상으로부터 안으론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도 외부에서 오는 힘, 예를 들어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 그걸 바로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방해가 없는 고립된 시스템 안에서는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충돌하기 전 시스템의 총 운동량과 충돌하고 난 추후의 총 운동량이 완벽하게 똑같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저 공대를 보세요. 충돌 후에 각자 속도도 방향도 다 바뀌었지만 시스템 전체 운동량을 다 더한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인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저 멀리 거대한 은하들이 충돌하는 것부터 내 어깨를 때리는 소총의 작은 반동까지 이 모든 걸 이 단 하나의 법칙이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